하는 사람은 내가 종주로 내가 종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너가 종주로 삼는 사람은 그것은 뭐 도리가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말이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부드럽다. 이게 참 그러니까 해석 글자를 몰라서 해석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주 이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참 쉬운 노릇이 아니야. 한국말이 어려워. 그렇다고 이게 막 아까 없는 말을 막 한다고 하면은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럼 지가 글 쓰지. 그러니까 이것은 더 그런 식으로다. 금거 제가 지금 여러 사람을 들어오면은 청인 태기 위 주인온 역심입니다. 지금 여기 약간 무슨 백화 습성도 나온다. 원래 청인 이런 거는 백화에서 많이 나온다. 지금 여러 제가 여러 서예가들을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이 이위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 다른 사람에게 청은 들을 청자예요. 들려준다. 택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서 주인용 일단 여기서 주인이라고 합시다. 이게 다 아까 그 주인으로 삼는 것 또한 매우 체면이 있다. 이런 건데 아까 뜻은 그런 것일 거예요. 종주라는 말이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서예가들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가지고 종주로 삼는 것 또한 매우 어떤 일리가 있다, 도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요런 걸 정말 아까 왕류한테 물어보면 걔들 이런 걸 많이 저기 할 텐데 가버렸어요. 왜 그냥 왜 우리 그래서 농담 같은 거를 우리는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 사람이 우리가 농담하려고 들으면은 걔들은 분석을 하니까 어렵고 못 알아들어. 우리도 농담 속담 농담 뭐 있을까? 애자.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누워서 침 뱉는다. 그냥 누워서 침 뱉는다고 하면 얘들은 그거를 한국말을 생각하잖아, 그죠? 누워서 침 뱉는다. 그러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잖아. 그렇지. 외국 사람을 생각하면 그거 누워서 이렇게 침 뱉는다 이렇게만 하겠지.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누워서 침 뱉는다고 그래가지고 누워서 침 뱉는다는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한테 욕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속담 이런 거 할 때 그런 뉘앙스하고 할 때 그런 것이 어려워. 외국 저기 할 때. 나도 가서 저기 하고 나면 걔들은 그걸 갖다가 쉐허위라고 해요. 쉐허위. 숨을 쉬어가는 말 이런 뜻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무슨 뜻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약간 성어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길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걔들은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뜻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진실은 모르고 겉만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참 해석하기가 참 그래. 아무튼 그런 뜻을 갖다가 수박 겉핥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근데 수박 겉핥기 해가지고 외국 사람이 그냥 그걸 볼라치면은 그냥 수박을 겉핥기만 이렇게 하는 이런 뜻이. 근데 우리가 쓰는 것은 그건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속은 모르고 겉만 아는 것. 그러니까 넌 모른다.
아직 멀었다, 뭐 넌 모른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용례가 이런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쉐허울이라고. 그런 거 많이 알으면은 중국어 정말 잘하고 그러는데 나도 그 외우다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 완전 중국 사람이 돼야지 되더라. 무슨 뜻은 알겠죠, 그죠? 예. 그러고서 지금 여기 아까 그 주인이 되는 것을 쭉 이렇게 완전 적는 거야. 종주가. 이거 거는 뭐 그냥 뭐 신나게 읽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까 그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을 여기 뭐 도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되는 것. 찬명한 비는 그 웅이 웅장하고 그 강하고 굳세면서 무성하고 아름다운 조정이고 영려 비음이 보지 이를 보충해준다. 이를 도와준다. 성문명은 일혼 표일하고 혼우하고 아니 나르듯 표일하고 날고 표일하고 혼우하고 그윽한 목자는 그윽한 것이 난 좋아요. 이거 혼목이라는 말도 물론 쓰는데 혼목이라는 말 쓰지만 혼목이 어렵지. 그래서 혼목할 때는 혼호하고 그윽한 목자의 그윽한 목자 찾는 게 어려워. 일반 데는 잘 안 나와. 내가 옛날에 어떤 다른 걸 보니까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뭐 엄숙하고 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의미만 많지. 근데 그윽하고 하면은 그 속에 그게 다 들어. 그윽한 게 뭔가? 참 선생님 말하는 게 전부 다 어렵기만 해요. 그윽한 게 그윽한 거지. 왜 그러냐면 이런 거 되게 보면은 좀 목자가 찾아오면은 뭐 화목하다 아니면은 무슨 뭐 공경하다 뭐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 것은 조금 가벼워. 의미가 그윽한 것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게 무겁거든. 그러니까 내가 글씨를 목자 들어가는 거 지금 이거 품격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가벼운 글씨는 하나도 없어. 그윽해야. 예를 들어 가지고 고궁 다녀봤죠. 내가 여기서 안 다니니까 옛날에 참 많이 다니는데. 근데 고궁 이렇게 다녀봐도 딴 데 이렇게 가다가 종묘 가면은 달라붙는 그게 그윽한. 그러니까 사찰도 이렇게 사찰 얘기나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걸 하다 보면 또 종교하는 사람, 종교에 또 저기 한 사람들이 있어. 또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게 또 그러니까 사찰도 이 저 고찰을 가는 것하고 신찰 가는 것하고 맛이 달라. 고찰 가면 일단 그윽해. 화목하다 거기 뭐 이런 것도 경해 그게. 그래서 목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정자가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텐데 이건 해석하다가 아니면 이거 저 뭐 하다가 보면 맨날 이게 걸리는 문제예요. 목자 한두 번 나오는 걸까. 근데 정체성 파악 서에서 쓸 때 목자가 어떤 거냐면 정체성을 파악이. 그러니까 나도 이게 근 한 10년 이상을 이걸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아는 거라니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걸 딱딱 적어 놓으면 그게 어록이야. 거기가 종주고.
그 정문공 예학명이 이걸 보충해준다. 도와줘. 그러니까 여기 정문명, 정문공 예학명 보면은 이것이 뭐 가벼운 느낌 있는 것이는 하나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가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적이. 그러니까 이 글씨 보면 전부 다 빗자는 맞아요. 빗자는 뭐 나는 듯해, 그지? 성문명도 그렇고 그렇고 일자 표일한 거 막. 이 혼우한 것도 의미를 예를 들어서 혼우한 거는요 가벼운 글씨에서는 혼우함이 안 나타나. 혼우는 뭔가 섞여 있는 거거든. 섞여서 흐릿한 거야. 근데 섞여서 흐릿한 거가 조금 신비로운 것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연못 깊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뭔가 좀 그게 혼우한 느낌이야. 혼우가 카오스 세계 같은 거거든. 일반 연못은 그런 게 안 느끼고 그러지만 몇 길 남떨어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그 느끼죠 그런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저 산 깊은 데 가서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그 연못이 있다든가 나는 그런 거 그런 데서 많이 봤는데 뭐 하다못해 소주 옛날에 간 적이 있었는가? 소주 가고 나면 왜 거기 밑에 그 호구 갔었잖아 호구. 어디가 호구? 그 오왕이 그 검 만들었던 그래서 왜 그 손빈 손자가 내가 가르쳐줬었잖아. 손자가 그 처음 무술을 이렇게 그 병법을 시도할 때 오왕의 그 궁녀들 갖고서 이렇게 했는데 궁녀가 뭐 하나가 막 까불까불 대고서 총애를 받고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목 치니까 그냥 그 정신이 버쩍 들어가지고 300명을 착착착착 움직여가지고 그때부터 손자가 뜨기 시작하거든. 그 장소 그게 바로 호구. 갔어도 어디든지 뭐. 그래서 거기서 나 이럴 때는 참 답답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칼을 좀 만들었어. 그 태아검이라고 하고 저기 가고 그러는데 그 칼을 시험했던 곳이야. 그리고 그 칼을 밑에다가 두었던. 그러니까 밑에가 좀 그 호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바위 이렇게 높은 데서 그 호수를 이렇게 보면 그냥 그게 훈훈했고. 호수만 생각.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으니까 그 밑에 파랑을 보이면서 왜 거기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거 바로 그러한 거 글씨가 바로 그러한 글씨야. 근데 전문 공부라든가 성문명이 그러한 거야. 가볍고 장단. 따라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단어를 잘 이렇게 알아야지만 혼우가 바로. 근데 혼우도 가벼운 걸로 해는 절대로 혼우가 쓸 수가 없어. 그 잡이라고 봐야지. 잡. 섞일 잡. 가벼운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조비간문은 수경 중발지 종. 조비간문은 그 파리하고 굳세면서 그 험준하고 뽑은 이 발자도 참 어려워. 발자가 굳세다고 하는 것이 좋은지. 원래는 이게 뽑을 발자거든요. 근데 뽑을 발자가 뭘 뽑아? 뽑기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뽑으니까 뽑는 거가 뭐 칼을 뽑는다 이것도 뽑는 거거든요. 칼을 뽑는 것도 뽑는 것이고 재련하는 거 있죠. 쇠 같은 거 이렇게 재련해가지고 이렇게 강철 넣고 뽑는 것도 뽑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뭐 칼을 뽑고 저렇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칼집에 있었을 때는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칼을 거기서 뽑으면 날카로움이 나타나고 이렇지, 그죠? 따라서 이 발자는 일단은 강한 맛은 있는데 그게 뾰족하고 예리하고 이런 그 강한 맛이지 두툼하고 무겁게 강한 이런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획을 이렇게 해서 쫙 뽑고 왜 이런 애 뽑으면 되겠다. 저게 왜 저 불자 같은 거 밑으로 쫙 빼는 것 같아요. 저런 것이 바로 이게 발자에 해당해.
근데 저거 육중하다 이렇게 보기는 뭐하고 좀 굳센 거거든. 좀 굳센데 예리한 쪽에 굳세. 이게 뽑을 발자예요. 따라서 이 뽑을 발자 나오는 것들은 글씨가 굳지가 않아요. 예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한 단어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그거를 참 많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처음엔 이렇게 한 단어씩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알아두는 게 좋지만 이것이 어디에 쓰는 걸 자꾸만 이렇게 나는 봐. 보면 이게 공통점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아까 같이 목자라든가 그 혼자 이런 거는 굵은 글씨에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 그윽함과 혼우 이런 걸 말하고 이 발자 같은 경우는 가는 글씨, 예리한 글씨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자꾸만 해야지 자기가 평할 때, 글 쓸 때, 또 감상할 때 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전 앞만 봐도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돼. 아는 것 외에는 사전 해석은 아니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참 나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사전만 나와가지고 저기 했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어렵냐면은 이거 쓰일 때 저가 그러니까 맨날 이거 무슨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해석할 때 표현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알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꼭 받아들일 만한 그릇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공부해서 조금 이렇게 그 단계에서 조금 한 단계 올라가면은 그때 또 얘기한다. 아 선생님 이제 이것도 알겠다고. 근데 내가 맨날 가르쳐줬잖아. 그래도 가르쳐줘도 지금 단계에서만 알아. 네 단계가 지금 이렇게 A, B, C라고 하면 네 단계가 C 단계라고 하면은 나는 A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C 단계에서는 C 단계밖에는 못 알아. 자기가 B 단계 정도 이렇게 뭐 실력이 또 올라야지만 그때서 그 말을 생각해가지고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군요 또 이런다. 그럼 나는 답답해하지 좀. 미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깨우친 것만 해도 나는 굉장히 큰 공부라고 봐. 딴 사람들은 그것도 C 단계 가서 내가 A 단계 정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혼란이 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해해 그거. 이해하지만 난 자꾸만 A 단계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만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어. 내가 C 단계에서 얘기해 주면은 B 단계, A 단계가 있는데 C 단계만 하니까 상상이 그 다음에는 안 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C 단계 해주면 친절을 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숫자인가? 휴수라비, 준수라비, 영탑명이 이를 보고죠. 이 뒤에 것도 참 의미 있게 쓴 것 같아요. 그 보지도 그러니까 그러한 거가 유사하다 하는 건데 근데 꼭 두 개씩 들었었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 이게 참 재밌다. 이거 정말 이거 공부할 만하다. 우리가 아는 성문명하고 그 정의합의하고 예학명 이건 알죠, 많이. 그러니까 성문명 자체가 그 표현함을 이렇게 나타날 때 정의합의, 정문공비는 약간 변화성이 좀 덜해요. 나타나는 변화가. 글씨에 크고 작업. 예학명은 크고 작업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정리합의는 좀 단정하고 원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예학명이 같이 하고 가면 그거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보면은 성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성우명은 약간 크고 작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근데 정야비는 그 전체 묵직한 맛은 갈 수 있어. 거기에 또 변화를 많이 준 예학명 이렇게 넣고 나면 이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와준다는 게 중요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또 다른 걸로 한다고 하면 성문명을 풀을 때는 정야비류로 풀던가 예학명류로 풀어도 된다. 근데 가볍게는 안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고 나면 딱 지금 내가 말한 걸로 하고 나면 딱 맞을 것 같아. 자, 우 3종 3. 우 세 가지는 종3이다. 그 상을 이 종3인지 종자를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종상인지 그냥 상중하에서 상을 종주로 삼는다 이것인지 종이 제가 고민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종이 그러니까 종상인지 종상하면은 명사가 돼. 그죠? 근데 이거는 아마 어디에도 안 나올 것 같아. 주 같은 거. 내가 고민하는 거는 이게가 나눈 것이 상중하 개념으로 나눴는가, 종상, 중 이렇게 나눴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하는 얘기야. 뒤에 종종 나오는데. 네? 뒤에 종종. 뒤에는 똑같다고 나왔죠. 해서 뒤에 봐서는 해석이 안 된다. 뒤가 뭐라고? 종종이 나오는데. 어디가? 아래 예, 종종. 종중하이. 어디야? 자사. 우상. 몇 페이지야? 우리 그 거는 같은 거. 우상은 종상이고 우상은 종중이고 또 그다음에 우육은 종하이고 다 알잖아 지금 그 얘기는. 예. 그러니까 종자 지금 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이게 마루종자잖아요. 마루종이면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윗머리, 으뜸, 맨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런 뜻이 있으니까는 우두머리 중에서도 맨 상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상으로 하면은 안 된다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나중에 아니면 어떡할 것이야. 지금 저 애자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내가 고민하는 거는 이것이 상중하로 본 것인지 요걸로 본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해석이 달라져요. 이것은 이 두 가지를 봤었으면은 종상이다 이렇게 돼야지 되고 해석이 이거를 아니고 종을 동사로 나섰을 때는 상으로서 종은 으뜸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가 무조건 종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참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편안하지.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보통 나눌 때 신묘, 능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종을 넣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라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상에 따른다 이런 뜻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 세 가지는 상을 종중 넣는다. 그러니까 상으로 해서 거기에 속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근데 그냥 생각 없이 뒤에 나온다는 뒤에 뭐가 나오냐고. 나 뒤에 보니까 없는데 뒤에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난 둘 중에가 내 생각은 상 이게 따로 이렇게 자르는 것이 상을 종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낮게 생각이 들어가. 그러니까 종상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뒤에 한번 보자.
장맹령 우이 우이 정체 변태지 종이라. 그러니까 이게 삼종은 상이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거봐, 그러니까 금방 달라지잖아. 아까 뭐의 종주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삼종은 세 가지 이거 저 종주로 삼는 것은 상이다 이런 뜻이야. 장맹용비는 전체, 정체하고 변태, 다른 형체의 변한 태도, 변한 자태가 나의 종주의 장맹용. 그 가백사비, 가사백비, 양적인가, 양적인가 이것이 그 배우 보충해. 또 시왕비는 그 준미엄정. 그러니까 여기 요 단어 쓰는 거가 참 이런 걸 많이 외워두면 나중에 평할 때, 비평할 때 그게 상당히 좋아요. 자기가 작품을 하는데 특히 논문 같은 거 나중에 쓰다 보면은 작품을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데 감상해야 되는데 쓸 말이 없어, 그지? 예. 적절한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돼. 이런 거에 청구에 내려오는 용어들이니까. 또 우리나라 옛날 책 보면은 옛날 뭐 근역서 같은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맨날 굳세다 강하다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도 서해 이렇게 감상하다 보면 굳세다 강하다 없어. 잘 썼다. 그다음 끝이야. 세다 강하다. 아유 힘 있다. 뭐 힘 있다고 아름답다고 써도 끝이야. 조금 더 잘 나가면 끝내준다. 근데 끝내준다는 논문이라든가 글로 전혀 쓸 수가 없네. 굳세다 강하다 그거는 쓸 수 있는데 굳세도 어떤 굳세, 강화도 어떤 강화 달라. 아까 발자 뭐 그거는 이 다르다. 하디야 보나서 잘난 척해. 또 힘이 세다 그러면 또 힘이 세도 여성적으로서 힘이 세냐 남성적으로 힘이 세냐 이것도 달라. 그러니까 굳세다 주경할 때가 그런다고 그랬잖아. 주자는 여성적으로 음유적인 미에서 굳센 거지. 경자는 양강에서 굳센. 근데 내가 그런 것도 당연히. 그런 거 보면 생각하고 나올 때 나타나. 그럼 표현이 늘어지잖아. 뭘 아는데 표현 못하는 거가 제일 바보다. 한심해 정말. 나는 뭐라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 그 병신이 따로 없지. 근데 누구나 다 그래. 그래서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글 잘 쓰고 저장한 사람 부러워하는 이유가.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냐면 평소 맨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사람. 그것만 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고민 안 하다가 그때만 고민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달라. 또 치우한비는 우리 준미 엄정지종. 그 준미는 준자는 무조건 험준하다 그러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이렇게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공식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른 걸로 좀 막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해석이 앞뒤가 막 바뀌어져. 이전자도 할 때마다 이게 좀 바뀌어지고 그러는데 이전에 딱 알았어. 그전에는 뭐 빼어날 줄 아니면 뭐 높을 줄 어떻게 다 그래야 험준 이게 글씨에서 서예가 딱 보면 험준하면 벌써 굳세고 가파르고 뭐 이런 맛이 나오잖아, 그지? 그 외에 딴 걸로 하면 서예 용어가 안 맞아. 그 뜻은 맞는데 글씨하고 어울려져야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학적 용어는 그게 안 맞아요. 일반 사전에서 나오는 거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문학 이런 데서 쓰기 때문에 사회에서 쓰기 때문에 그 사전을 통용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사회라는 전문거로 할 때는 거기에서 다른 용어 일반적으로 쓰는 말 외에 다른 거가 맞을 때가 많아.